어떤 시기가 투자하기에 좀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요, 말 그대로 최악인 상황이 제일 투자하기가 좋아요. 근데 일반인은 그게 그쵸. 너무 네. 두렵죠. 너무 두렵지.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있으면 왜 부동산 투자를 해요? 처음에 편하게 놀죠. 넉넉하면. 그렇죠. 넉넉하면 그렇죠. 왜 투자해요? 그렇죠. 놀죠. 근데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없는 사람이 그 단계를 겪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가장 저점에 사는 게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무슨 행동을 취하냐면 누군가에게 가서 그래서 언제부터 올라요? 라고 질문을 해요. 매우 수동적인 현상이죠. 근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가서 언제부터 올랐니? 뭐 때문에 올랐니? 이런 부분을 복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복귀한 가운데에서는 침체장에 약간 후반부쯤 되면은 뭔가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신호가 있고 그 신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넣기는 했지만 그런 때 투자를 하는 게 지나고 나면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알고 보면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부동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물론 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웬만큼 오르면 그때부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회를 잡으려면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장은요, 당연히 침체기가 됐을 때 즐거워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시장이 됐다.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때 최고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확산되는 개념으로 판단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남들이 이래서 끝났어 라고 하는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고 머릿속에 꼭 한번 기억을 더듬으셨으면 좋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장에서는 약간 사람들이 번져나가는 과정을 조금 먼저 들어가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어느 시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최고는 침체기 후반부예요. 최고의 수익률이 나오죠. 침체기에도 과감하게 내 걸 잡을 수 있는 그때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박앤세일의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언급도 하지 못하는 그런 동네에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원래 예전 가격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 가격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엔 누군가는 여러 가지 부침에 의해서 헐값으로 내놓는 시장이거든요. 원래 헐값으로 내놓는데 또 시기가 침체기라 더 헐값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자금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꼭 강남이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과정을 하게 되면 저는 최고의 수익률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2-3번 이상은 맞으실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당장에만 지금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왜 지금 앞으로 2-3년 후에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닌데 왜 자꾸 단기관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최고의 수익률은 침체장이니까 침체장 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부터 준비합시다. 새로운 시장을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지금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제가 책에다 좀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투자 아니면 전세 투자 아니면 청약 아니면 상가 투자 이 중에 어떤 투자를 좀 권장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질문을 좀 바꾸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요. 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머리는 유연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침체장이라든지 뭐 이런 책에도 이제 얘기를 좀 언급을 잠깐 했지만 예를 들어 침체장 후반부부터 시작하는 그럴 때는 뭐 전세 갭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니까 미분양 투자라든지 청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사람들이 제일 언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투입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축을 되게 선호를 하죠. 신축을 사고 싶어요. 근데 신축을 내놓는 물건이 없고 그러니까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막 규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지금 재건축이건 재개발이든 투입 비용이,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 뭐 1, 2억으로 투자 안 되잖아요. 5, 6억 이상 들어가는 데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 5, 6억이 들어가도요,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보다는 그 합쳐놓은 금액, 그 분양가와 피를 합쳐놓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들은 게 매우 유리해요. 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저평가된 거를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러면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제일 낮은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청약, 그 다음에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신축 또는 재개발 내가 투입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안 되면 구축. 또 구축 중에서도 지금 거기가 전세 가격이 올라간 곳인지 갭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거를 상황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곳, 제가 이제 책 내용 중에 벌리기와 메우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덜 오른 곳이라면, 안 오른 곳이라면 메우기를 할 만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벌리기도 하지 않았고 전세 가격도 별로 오르지 않았다면 갭이 굉장히 적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구축에 전세 갭 투자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사람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철저하게 개인의 상황에 맞춰야 되는 투자예요. 지금 상황은. 근데 이분들이 그 상황을 본인이 분석할 수 없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의존하면서 그래서 어디요? 어떻게 해요? 라고 맞아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안타까워요. 왜?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달라진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나마 방향성으로 얘기한다면 구축 투자가 유리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지금 집을 안 산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구축밖에 하기 어려울 거고, 구축 중에서도 아직 덜 오른 곳에서 투자를 할 곳을 찾아봐야 될 테니까. 재개발에 상대적으로 합쳐놓고 난 금액이 신축 가격보다 낮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들이 몇 억 벌 때 5천만 원, 1억을 벌더라도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맞는 시장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갭을 메우는 시장이에요. 이미 많이 오른 신축보다 좀 덜 오른 구축을 매수를 하고 오히려 거기서 전세가까지 받쳐준다면 그렇죠. 오히려 더 좋은, 오히려 그게 더 네. 유리한 시장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틀린데,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구축 투자를 하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지금 되게 많이 뒤져보면은요, 재개발 진짜 아파트가 신축 가격하고 동일하거나 더 높은 데도 있겠지만 낮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는 좀 있으면 구축될 거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들어가야 될 신축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현재 낮은 가격이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다만 투입 비용이 많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은 또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거 설명하면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어렵죠. 없거든요. 그러니 이분들은 결국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고, 찾는 과정에서는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이 서울에서 시작해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번져나가는 상황이고 있으니 결국 갭 메우기 시장이다. 이 갭 메우기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신축은 이미 많이 올랐고 모는 많이 올랐고 하면 상대적으로 덜 오는 것들을 찾아서 여기서 엔드 플러스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하되, 그게 경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전세 갭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대차 3법 때문에요. 또 이렇게 나와요. 4년 싫어요. 욕심인 거죠. 이제 지금은 4년은 디폴트로 아예 깔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단기간에 돈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보이는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돌아가진 않아요. 맞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그걸 이용해야지. 오히려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은요, 제가 갭 벌리기 시장이라고 메우기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갭 메우기를 해야 되는데 구축이라서 안 봤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살펴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투자한 사람들 물건들이 물건을 내놓는 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전세는 굉장히 잘 들어가는 집안이에요. 동네예요.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서 정상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은 높게 나왔는데 얘는 더 낮게 돼 있거든요.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포기하면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간다는 걸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뭔가가 항상 내가 완벽하고 최고의 수익률을 내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포기하겠다라고 여유 있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물건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갈 것이고 그 가격이 원래 내가 입주할 수 있는 물건과 다름이 없는 가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가격을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기 어려운 물건들이니까 내려간 물건들을 내가 조금 길게 봐서 가지고 있으면 사게 된다면 이건 100% 올라가는 물건이에요. 100% 물건이거든요. 맨날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는 게 확률 게임인데 100% 확률을 두고 나는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요. 왜? 시간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얽매이면서 그런 물건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없으면 시간에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느 게 맞다라는 그런 것들은 상승 초중반에는 그 말에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중후반에 더 가게 되면 다양하게 개인 상황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물건들을 어떤 대상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투자는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개인 상황에 맞춰서 효율적인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조금 좁히기 위해서 지금은 갭 메우기 시작이다. 더더구나 정부가 신호를 하나 또 줬죠. 대표적인 신호가 얼마 전에 DSR 7월부터. 네. 자, 생각해 보세요. DSR을 7월 달부터 하게 된다면 LTV를 뭐 90%까지 올려준다고 하죠. LTV 올려주면 뭐예요? DSR이 낮아져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투입할 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분들이 비싼 걸 볼까요? 싼 걸 볼까요? 싼 걸 볼 수밖에 없죠. 싼 거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싼 게 안 오르고 있어요. 예상되지 않으시나요? 이런 상황으로 예상을 해야죠. 방금 해주신 말씀 중에 시장을 원망하지 말고 시장을 잘 이용하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잘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잘 파악하고 나서 그걸 진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 한 가지를 꼭 언급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초보자분들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마음은 알겠거든요. 근데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알기 쉽게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알겠고 일단 결론만 얘기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재밌는 거는 그분은 다음번에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같이 복잡한 시장은 그게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뒤돌아서는 이런 걱정을 하죠. 다음번에는 절대 못할 텐데. 그리고 또 그런 답변을 들어도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으세요. 왜냐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 알아야지 확신이 있는데 모르면 확신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전세 투자를 만약에 본다면은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전세 투자를 할 때? 첫 번째로는 매매 가격이 조금 정체되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먼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더 벌어져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조금 정체되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입주 물량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이제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밀려 올라가는 상황. 이 상황이 나타나는 현상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려면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뭐냐면 전세가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가는 상황을 맞으면 시장의 흐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들 세 번째에만 집착을 해요. 딱 세 번째만. 전세가율이 높은 것.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높은 것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대표적인 게 지난 몇 년 전에 나타났던 역전세라는 왜냐하면 제 책에도 이제 그 내용을 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침체장 때는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들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려면 침체장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세갭 투자를 하기가 가장 좋은 시점은 침체장 후반부예요. 매매가는 그대로 있고 전세가만 그렇죠. 슬금슬금 실수요 때문에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침체장 후반부 때는 무조건 전세갭 투자의 시기가 돌아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확산기에서 급등기 사이. 네. 근데 그 시기에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 정부가 규제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을 때예요. 바로 요즘 같은 상황이죠. 여기다가 최근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 때문에 더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 됐을 때,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상황 때는 앞에 있는 상황과 뒤에 있는 상황의 분위기가 틀려요. 앞에 있는 상황은 침체기였잖아요. 집을 안 사요. 전세 가격이 무장창 올라갈 때, 그러니까 주구장창 올라갈 때까지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전세가가 거의 매매가에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소액 투자가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요, 상승장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들썩거리면은요, 곧바로 매수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책에서는 원과 투라고 나눴거든요. 그래서 원 때는 밀려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매가에 거의 달라붙는 상황이 올 때까지가 최고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 상황 때는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고 들썩거리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시기와 뒤에 있는 시기의 투자가 방법이 달라야 돼요. 오히려 이때는 소액 투자를 하려고 기다리는 시장이 뒤에는 아니어야 되죠. 근데 이 시장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중심지부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변지가 올라간다. 갭매우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이 뒤에 있는 시장 때는 당연히 외곽 지역이 뒤늦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외곽 지역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들어가는 시점이 지금 타이밍이죠. 그럼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매매값이 많이 올랐는데 전세값도 오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곳에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근데 오히려 주의하기보다는요, 그 상황을 즐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이제 앞에 있는 건 무시하고요. 뒤에 있는 상황을 생각을 잠깐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상황, 그때 집을 사려고 이제 패닉 바잉 현상이 이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때 상황을 잘 한번 돌이켜 보시고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집 못 사서 열받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3기 신도시 분양한다니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3기 신도시 당첨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집을 사자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매 가격은 정체돼 버려요. 어차피.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안 나와요. 매매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에 포인트가 그 시점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를 투자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의를 하기보다는 문제는 그거죠. 이 와중에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전세계 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투자 금액을 좀 적게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지난 2019년도 후반에 수원장이 그런 장이었어요. 수원장이 뭐냐면 시장이 강남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흘러내려왔고, 그러면서 분당, 수지, 수원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설마 이전까지 오르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아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달라붙어 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갭 투자하기는 되게 좋은 시장이었죠.